안녕하세요. 딸 같은 며느리가 대박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인조임금 때였습니다. 어떤 집에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이 살았습니다. 세모자는 땅 한 평도 없어서 남의 땅에서 농사일 해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궁핍한 살림이었지만 장성한 아들을 혼인시키기로 했습니다. 너도 장성을 했으니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 하지만 혼인을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텐데 우리 살림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겠어요? 걱정 마라. 내가 그동안 너를 혼인시키려고 틈틈이 혼인식에 들어갈 돈은 모아놓았다. 예? 매파 얘기를 들어보니 저 먼 고을에 우리 같이 형편이 어려운 집에 처녀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 공부도 배워서 머리가 총명하고 일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서로 어려운 집안들이니 그리 따질 것도 없을 게다. 두 말 말고 이 애미 하자는 대로 하자꾸나.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은 혼인을 하였습니다. 시집을 온 며느리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매야? 그게 정말이냐? 아, 글쎄. 새언니가 우리 집을 몰락시켰던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소사 맙소사. 남편의 5대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5대 할아버지와 보부상을 하였는 듯 둘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멍에 지난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선 팔도의 홍삼이 거의 다 썩어버렸다네. 아니 그래서 홍삼이 금값이 되어버렸어. 그래? 듣자 하니까 자네 고향 쪽은 비가 적어서 홍삼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네. 나도 그 얘긴 들었지. 근데 내가 아는 홍부자 나리께서 홍삼을 가져오면은 무조건 비싸게 사드린다고 하네. 자네가 고향에 있는 홍삼을 모두 가져와서 나에게 주면은 내가 홍부자 나리에게 팔겠네. 그리고 우린 큰 돈 벌 수 있어. 오, 그래? 그럼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홍삼을 모두 가져오겠네. 그렇게 해서 남편의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으로 홍삼을 사서 며느리의 할아버지에게 넘겼습니다. 아니 왜 약속한 돈을 갖고 오지 않는 거지? 남편의 할아버지는 성문 밖에서 홍삼값을 받기로 약속한 날 며느리의 할아버지를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도록 며느리의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쳐 남편의 할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내 이놈 깜짝 마라. 아니 나리 왜 이러십니까? 네 놈이 주상전하께 올리는 홍삼을 중간에 가르쳐서 넘겼다는 걸 내가 다 안다. 꼼짝 말고 오라추를 받으라. 예? 아이고, 날이 억울하옵니다. 남편의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할아버지의 계략에 속아 그만 누명을 쓰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후 남편의 집안은 몰락하여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집안의 후손이라니. 아이고, 철천지 왼수가 집안에 들어왔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조상이 서방님 조상을 망하게 했다니요. 오해이십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그럼 내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냐? 흥!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마음 착한 며느리는 참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궁핍한 살림이라 먹을 것이 언제나 부족했고 며느리는 끼니거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품삯이를 구하지? 아니 보리쌀이 왜 이렇게 비싸요? 보리쌀에 금을 발라놓았나? 그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3년 전에 번진 코로나 때문인 거 몰라? 고로쇠요? 이 사람아 고로쇠는 나무 이름이고 내가 말한 건 코로나라고. 코로나? 그 고약한 코뿔 말이죠. 나도 그때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죠. 옛날엔 감기를 콧불이라고 불렀습니다. 3년 전에 콧불에 걸린 다른 나라의 상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괴질로 변한 고약한 독감은 얼마나 독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독감을 코로나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걸리면 골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에 걸릴까봐 조선 백성들은 전부 헝겊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다니더라고 아주 전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죠. 아이, 그뿐인가? 오죽했으면 명나라 대신들이 우리 조선의 헝겊을 사러 와서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겠어? 우리 조선의 헝겊이 좋긴 좋은가 봐요. 명나라는 조선 못 따라가지. 하여튼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조정에서 모두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자는가. 그랬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장도 서지 않지, 물물거리도 되지 않지. 그러니까 물가가 하늘을 찔 정도로 올랐지. 그래서 이 보리쌀 값도 3배를 뛴 게요. 코로나인지 고로쇠인지 그것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네. 무기들을 싣는 우마차들이 또 가네요. 명나라로 가는 게로구만. 전쟁이야! 전쟁이 또 있다! 1년 전에 명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창과 마차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 창과 마차를 만들어 명나라로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우마차를 보며 조선의 나무가 귀하게 될 거라고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옆고을의 박대인이라는 사람 집에서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박대인은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은 거상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찾던 며느리에게 잔치 일을 도와달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박대인의 집에 가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네. 가만히 있자.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더라. 며느리는 친정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웠기에 음력을 셀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음력을 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번 겨울에는 40년 만에 큰 추위가 오겠네. 며느리는 생각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박대인에게 긴밀히 할 말이 있다면서 뒷마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추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쪽이 말한 대로 음력을 세어보니 정말 올 겨울에는 40년 만에 큰 추위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 헌데 그 묘안이라는 게 뭐지요? 조선은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거기다가 명나라의 창과 마차를 보내서 나무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조만간 조정에서는 벌목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뗄나무가 귀해질 것이니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장작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금값이 될 것이옵니다. 오호, 정말 그렇겠네요. 아주 좋은 묘안입니다. 네,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장작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사옵니다. 조건이라니? 그게 뭐지요? 무이탁 노인이나 고아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겐 무상으로 장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옵니다. 아주머니는 마음씨도 곱구려. 장작을 팔면 큰 돈을 벌 텐데 그런 정도는 당연히 베풀어야지요. 그렇게 하겠소. 감사합니다. 나중에 장작으로 돈을 벌면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박대인은 며느리의 말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장작을 산더미처럼 준비했습니다. 시노이가 그 광경을 훔쳐봤습니다. 며느리가 박대인과 함께 장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시노이가 알렸습니다. 매야, 품삯이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장작을 만들고 있다고? 예, 틀림없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별 해괴한 짓을 다 하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40년 만에 추위가 몰려오자 사람들은 뗄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벌목 금지령을 내려서 나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장작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조정에서 벌목을 금지하고 있으니 우리도 장작을 구하지 못해서 빈손일세. 에헤이, 불을 떼지 않으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큰일이구먼. 에이, 보일러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아니 어르신, 보일러라뇨? 그게 뭔데요? 방바닥에 호스를 깔고 기름으로 물을 끓여서 데우는 방식인데 아주 편하고 뜨끈뜨끈하지. 최첨단 시설이야. 그래요? 내가 정감록에서 보일러에 대해서 읽었는데
보일러는 3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쓰는 난방이라고 적혀 있었네. 정감록은 조선시대 민간인들에게 읽혀지던 예언서였습니다. 아이, 그럼 우리도 당장 보일러를 설치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아. 그 호스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아이, 플라스틱은 300년 후에나 생기는 건데 지금 어찌 만들겠나? 에이, 그럼 보일러는 못 만들겠네요. 보일러뿐 아니야. 300년 후에는 그 핸드폰인가 뭔가도 나온다는데, 아니 그게 천리 밖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요. 에? 에이, 어르신.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천리 밖에서 서로 얼굴을 봐요? 이 사람아, 정감록이 써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야. 진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50페이지 둘째 줄에 써있네. 확실해. 그래요? 어쨌든 보일러도 안 된다. 이거 어떡하지? 저기 저 건너고을에 박대인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다는 소문을 들었네. 거기 가보게. 헌데 그 장작이 귀해서 가격이 5배나 뛰었다는구만. 에? 사람들은 장작이 귀해지자 너도 나도 몰려들었습니다. 박대인은 장작을 5배나 오른 가격으로 팔았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박대인과 며느리는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은 병고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와서 박대인과 며느리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너희들이 장작을 매점매석해서 가격을 지속게 하고 독점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게 사실이냐? 사또 아니옵니다. 강철아! 매점매석은 나라에서도 금하고 있는 중죄다. 여봐라! 저 두 사람을 당장 하옥시키고 포도청으로 압수해라! 예! 그때 남편은 끌려가는 아내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포도청에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나 며느리가 드릴 말씀이 있다며 원님에게 이치적으로 따졌습니다. 사또. 매점매석은 미리 물건을 사서 쌓아두는 것이죠. 저희는 미리 장작을 사둔 것이 아니라 장작을 만들었으니 매점매석이 아니옵니다. 에? 그런가?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매점매석은 아니구나. 며느리의 이치에 맞는 말에 그만 원님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박대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장작을 나누어 준 일이 밝혀져 원님은 두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남편은 석방된 아내의 두 손을 잡고 반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만나다니 꿈만 같구려. 저도 서방님을 다시 봐서 기뻐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더니 결국 관아로 끌려가. 혼찌검이 나고 마는구나. 뭐 하는 짓이냐? 흥, 아예 끌려가 버리지. 빨리 부엌에 들어가 일이나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의 오해를 푸는 것은 그 증거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친정 집으로 와서 오대조 할아버지에 관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 증거를 찾아야 해. 그러다가 며느리는 서류 한 장을 찾았습니다. 그 서류는 오대조 할아버지가 관아에 탄원을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홍부자에게 속아서 홍삼을 모두 빼앗긴 후 억울하여 관아에 탄원서를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조상님도 홍부자에게 당했던 거였어. 서방님 조상을 속였던 게 아니었어. 며느리는 탄원서를 들고 시댁으로 가서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얘야, 이게 뭔데 우리더러 읽으라는 게냐?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얘, 거기 뭐라고 써있냐? 엄마. 새언니의 오대조 할아버지가 쓴 탄원서인데요. 신우이와 남편은 탄원서의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럼 너의 조상도 당했단 말이냐? 네, 제 할아버지께서 탄원을 했지만 권력과 홍부자를 이길 수 없었죠. 오히려 모함을 받았고 저희 집안 역시 몰락하여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고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얘야, 오해해서 미안하다. 날 용서해다오. 새언니,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얘야, 날 시애미가 아닌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렴. 넌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딸 같은 며느리 알겠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탄원서 한 장으로 모든 오해가 풀려서 그동안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때 박대인이 찾아와서 돈이 든 궤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님께서 묘안을 알려주어서 제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보답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돈꾀 속에 금화가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금하구나. 엄마, 이 돈이라면 우리 집안 대대로 부자로 살 것 같아요. 박대인 어르신,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댁 며느님 덕분에 저도 대박을 쳤습니다. 오히려 제가 며느님에게 감사를 드려야지요. 며느라가,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야. 여보, 모두 당신 덕분이요.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서방님. 그렇게 며느리는 코로나로 치솟은 물가와 4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를 지혜로 넘기고 시댁을 풍요롭게 하였답니다.